예, 2025학년도 오늘은 제가 의학, 수의학, 약학, 저는 이제 매달 특강을 하는 편이에요. 매달 말에 하죠. 그러니까 다음 강의를 뭐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기출분석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라, 기출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2월 말에는 연고대 강의를 해드렸고요. 기출분석을 해드렸고, 이거는 다 제가 공지사항에 가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제가 사실 따로 모아달라고 했어요. 제 특강은 워낙 자료가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연고대 기출, 분석해드린 것도 있고, 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또 적중을 보고하라 그래가지고 각 문항별로 다 뭐 제가 어디서 적중했다고 이렇게 뭐 끼워 맞추면 100%다 될게요? 아니요, 진짜 100%다 돼요. 그래서 100% 저는 일부러 100% 적중을 한 걸로 해요. 물론 100% 적중도 했지만, 왜냐면 문제를 다 보여주려고. 그래서 다 공개되어 있어요. 복원이 근데 완성된 건 아니어서 문제가 좀 좁진 않아요. 오늘은 의치 약학 얘기를 해드릴 텐데,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약학은 작년 거를 복원한 걸 최대한 제가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의학은 아직 다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의학하고 수의학은 재작년까지를 조금 더 많이 기반으로 해서, 근데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유형들이.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정보를 좀 많이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정보를 드릴까요? 일단 정보를 드리자면, 저는 학위 논문을 한번 써놔봤는데, 오늘은 제가 분자생물 전공인데요. 석사, 박사 모두 분자생물을 했고요. 박사 학위 논문은 중요한 건 뭐 진 익스프레션이죠. 유전자 발현이고요. 가스트릭 캔서인데, 가스트릭 캔서가 위암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의라는 형용사를 가스트릭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사로는 스토먹을 쓰지만, 그리고 이제 그 리버가 간이죠. 저 간암도 했었는데요. 리버 캔서도 했었는데, 이걸로 이제 학위 논문을 봤는데, 사실은 박사 학위만 7년 반 했고요. 이 주제로 논문은 2년 반 만에 땄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놀려먹기도 했죠. 5년 동안은 마늘 연구를 했어요. 마늘의 유전체 연구를 했어요. 마늘이 씨앗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풀어갔더니 피트가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저는 마늘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비교를 해서 그랬더니 떡하니 시험 문제 나와서 학생들이 그때 첫 해 피트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선생님 출제됐어요. 뭐 이러는데 선생님 안타까운 건 마늘만 생각나고 감자고 고구마가 가리가리 해서 이건 또 뭐지? 뭐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냐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유전자하고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사실 지노미스트라고 해서 RNA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은 또 프로테오미스트고, 단백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세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분자생물, 세포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델이 되게 중요해요. 모델. 그러니까 저는 모델을 마늘도 하다가, 제가 서산, 의성, 다낭, 뭐 다 돌아다녔어요. 마늘 연구할 때는. 그래서 저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유전자로. 유전자 마커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속일 수 없는 거죠. 이게 단양 마늘이 좀 짱짱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양 마늘이라고 속일 수가 없어요. 유전자 마커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델을 얼마든지, 저는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모델을 마늘을 할 때도 있고, 위암과 간암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위암과 간암을 하니까 1년에 2억씩 주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 낸 세금을 6억을 썼어요. 3년 동안. 신나게 실험했어요. 사실은 연구자로서 페이는 그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박사가 이렇게, 월급도 없던 시절인데, 제 조카는 이제 박사를 들어갔는데 걔는 받더라고요, 조금씩. 많이 좋아졌다 이러지만, 아직도 포스닥 월급은 되게 빈약하죠. 네, 빈약하긴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연구비를 신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비를 쓴 정보는 다 저한테 있죠. 제 머릿속에 다 있고. 하루에 실험 딱 끝나면 오늘 한 200 썼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튕기면서 실험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쪽에 일을 하다가, 99년부터 김영 편입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박사 4년 차니까 한참 일이 안 풀릴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서브잡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미트에 빠졌죠. 2005년에. 재밌더라고요. 미트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미트는 실험 문제가 되게 많았고, 또 팀워크도 있었고,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실험은 안 풀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약간 두 개를 이제 처음에는 서브잡으로 이쪽 일을 하다가 이제 1대1 대등하게 하다가 포스닥 1년차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에 일을 주로 하게 됐죠. 피트, 미트는 워낙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서울 많을 때 70시간 강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피트는 이제 정규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1년을 막 풀로 공부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오전 오후도 했다가 저녁은 또 편입 강의 했다가 막 이러니까. 편입은 근데 이제 99년부터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요. 예, 편입은 그래서 제가 소개하죠. 항상 99년에서 2000년대까지가 의학학 편입 시대였고요. 그럴 때는 연고대 생물 편입은 없었어요. 연고대 생물 편입은 2010년대 시작해요. 연고대 연고 중2 이 네 군데가 생명 계열의 편입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호황일 것 같아요. 올해 그죠? 올해 많이 비었대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의대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 그런 틈새가 생겨요. 그러니까 연고 중에 편입이 생긴 게 사실 피트는 맞거든요. 피트가 생기자 2학년생의 화학과 2학년생은 거의 다 사라지고 약학으로 거의 다 가고 생물학과 반이 사라지고 나머지 반은 2년 후에 밑으로 사라져요. 그런 분위기가 생겨버렸죠. 고민하게 되죠. 뭐 저도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말하면서 요즘에야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좋아졌고 국내 시즌이나 마크로젠이나 이러한 제약 회사들이 약간 그 생명공학 계열의 회사들이 여러분들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생명 계열의 벤처들이 확 늘어났던 건 90년대 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었다가 한번 확 늘어났다가 컴퓨터도 늘어났다가 확 망한 것처럼 확 망했죠. 망하다가 이제 그나마 그때 마크로젠이던 이런 쪽들이 좀 그나마 남아있었던 경우가 이제 지금 버티고 있었고, 좀 더 이제 도약을 해야 될 텐데, 여하튼, 그래서 생명공학 계열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생명 계열에서도 계속 취업이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연고 중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편입으로 가는 건 대박 기회예요. 진짜 대박 기회예요. 저도 애 키워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자녀뻘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나이나 이렇게 보면, 제 아들, 딸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대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여하튼. 근데 저도 이렇게 입시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해봤지만, 와, 이게 인원수가 20명씩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계열에서는. 그런데 막, 고려대는 어쩔 때 30명 나왔어요. 재작년에 30명 나왔어요. 작년에 20명 나오고. 중앙대도 꼬박꼬박 20명 나오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런데 또 과목은 훨씬 더 적죠? 그리고 솔직히 1, 2등급 싸움은 아니거든요. 의학과 빼놓고. 생명계열은. 생명계열은 1, 2등급 하는 친구들이 여기로 오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생명계열도 1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의학학에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생명계열을 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의학학 계열이 사실 모집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학교에서는 뭐 너무 좋으니까 마치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제 예전에 조카가 캐나다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학교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SAT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점수가? 말했더니 뭐 아니요, 없어도 돼요. 근데 다 해갖고 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뭐지 또?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점이 좋아야 되고 학교가 좀 뭐 전공 계열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고, 또 학점이 좋았으면 좋겠고, 또 학교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워낙 학생들이 좋으니까. 워낙 학생들이 좋으니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3명을 뽑는데 170명이 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서류를 안 보는 학교도 물론 있어요. 안 보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원광대가 40대 분이 되셨더라고. 이거는 대박 사건이에요. 우리 학생이 알려줘서 그나마 제가 좀 정보를 살짝 눈치를 보자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 그분한테 허락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사실은 원광대가 그런 걸 좀 덜 봐줘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시험 잘 보고 학점 좋고 이러면 좀 잘 들어가요. 특히 시험 잘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둘러둘러 가기도 해요. 둘러둘러라고 하는 건 학교를 연고계열로 옮겨놨다가 거기서 또 가는. 이번에 제 학생 하나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3년 동안 계속 보게 됐는데, 그래서 연고로 연대로 갔다가, 예, 그리고 1년 정도에 또 다시 한번 의편을 했지만, 그게 또 학교 다니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의대를 갔거든요. 그렇게 2번 정도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연고계열을 일단 가면, 우리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연고계열에 가면 다양한 일이 열리죠. 다양한 방법이 의학편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참고하시고요. 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대하고 숙대는 지금 서류 전형이잖아요. 올해 뭐 시험을 어떻게 만들까 되게 고민이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협업이 아직은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약교협에서 뭘 모으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전형이 다르게 지금 진영이 되고 있는데, 즉 피트처럼 되기는 올해 글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 4월 지금까지도 발표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하나의 공통된 시험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숙대하고 이대가
서류로만 전형을 뽑는데 그러면 서류라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논문을 쓰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절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많진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죠. 학생은 뭐니 뭐니 해도 학점이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학점을 좀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일명 의학학 계열에서는 이제 생물 시험을 전공 기초 시험을 봐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인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캠벨 생명과학, 캠벨 바이올로지에서 낼 거야. 12판 뭐 이렇게도 써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판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리고 뭐 이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포커스라는 책을 지정하기도 하는데요. 그 포커스라고 하는 책이 캠벨 생명과학의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반 토막도 아니야. 사실 3분의 2야. 이제는 덜 줄었어요. 근데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캠벨 생명과학을 지적한 게 돼버렸죠. 생명계열의 시험에는. 그렇다면 그 책을 보는 게 맞느냐?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몇 개는 선생님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 연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 흉대내서 지금 제가 은는이가 빼고 다 영어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막 스트레이트하되,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섬유소는 단당히 스트레이트하게 붙었대. 그걸 이분이 우리말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이트를 영어로 쓰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의 표현은 영어로 잘 안 쓰시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조금 새로우신 분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영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도 조금 익숙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문제를 낼 때 말을 좀 첨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캠벨 번역판을 탁 펴놓고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캠벨 번역판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의학학 계열은 어떠냐라고 하면, 의학학 계열은 책을 지정한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인제대처럼 생화학이라던가, 그리고 사실 뭐 거기는 영수를 보고 이제 추가로 보는 건데, 인하대도 레닌저 바이오캠, 레닌저 생화학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연세 미래캠이 세포학, 필수세포 생물학과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필수세포 생물학이랑 사람 발생학 두 책을 지정을 했어요.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책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딱히. 책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를 낸지 보죠. 일단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아이고, 다 깨졌네. 헉, 난리 났네. 우리만 아는 기호. 어쩌다 이렇게 깨졌죠? 말 그대로 생물의 화학이고요. 세포생물학이고요. 유전, 진화, 뭐 이런 파트예요. 뭐니, 밀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크게 큰 건 보이네요. 이런. 여하튼, 세포생화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포 파트가 있고요. 생물의 화학 조성 얘기가 있고요. 유전, 제가 담당을 해서 유전과, 유전자 발현 파트가 있고, 진화, 다양성, 식물, 동물, 생태가 있어요. 분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분야. 이 분야가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일단 의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난리 났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제가 PDF로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anyway, 뭐 가끔 쉬어가는 거네요. 제가 넣은 건 아닌데. 자, 고려대를 넣은 이유는, 고려대는 생명계열의 시험과 의학학이 만약에 약학은 없었고 의대가 나왔는데요. 시험을 보면 같은 거 봅니다. 똑같은 거 봐요. 생명계열이랑 똑같은 거. 그래서 근데 생명계열이랑 똑같은 시험을 보지만 평균이 의학학 계열 친구들 따로따로 채점을 할 텐데, 생명계열보다 의학학 계열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초점을 잘 못 맞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만 공부하다가 기본 물어보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고려대는 6개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고요. 경희대는 이제 의편이죠. 15문항 나오죠. 그러니까 생물 15, 화학 15. 그래서 되게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매년 겹치는 문제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 학교가.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중앙대는요, 의대, 약대, 생명계열 하나로 봐요. 시험지 하나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원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편이. 그러니까 교수님들 그걸 굳이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로 시험 봐요. 작년에 하나로 봤어요. 그러면 그런데 또 평균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또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생명계열이 더 많이 맞췄던데요, 의학학 계열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힘을 못 맞춰서 그래요, 이 학교가. 이거 뭐냐면 일반생물학 수준이 나와요. 중앙대는 일반생물학 위주로 나오는데, 오히려 일반생물학 수준으로 나오니까 좀 너무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 힘을 못 맞춘 거죠.
그리고 뉘앙스를 잘 파악을 못한 거고, 여기 학교가 원래 말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중앙대는 공개되는 학교죠. 그리고 이화여대도 있고, 이화여대는 중앙대랑 비슷한 30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대는 이제 이거 생명계열이에요. 약학은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요. 단국대 의편 얘기고요. 단국대 의편은 30문항 생물, 30문항 화학 이렇게 나오는데 꽤 난이도가 높아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고려대 문항 번호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세포생학의 세문, 그러니까 2021, 22, 23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한데, 이건 25번부터 30번까지 경희대다. 죄송합니다. 경희대. 그래서 경희대가 낸 문제를 이렇게 분항 분류를 해보면 문항수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경희대가 16번부터 출발하거든요. 1번부터 15번까지, 화학이고, 생물이 16번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16번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전과 분자생물학이 아무래도 비율이 높아요. 유전과 분자생물학 파트가.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뭐 멘델 유전도 있고요. 유전도 할 게 되게 많지만, 그거 말고도 유전자 발현. 그리고 유전자 발현이 응용된 것이, 유전자 클로닝, 혹은 요즘에 유전자 가위, 이런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예, 그런 파트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고, 동물생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동물생리라고는 하면 주로 인체생리에 해당이 되고요. 세포생화학, 생물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그리고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그런 쪽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진화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좀 신기하죠? 진화가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진화가 의편에 왜 나와? 라고, 더더구나 15개밖에 안 되는데, 물론 나오긴 하지만 뒤에 15개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 진화는 다 소진화 파트인데요. 소진화는, 그 동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또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개체군에서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하는 게 소진화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물론 소진화도 근데 나오더라고요. 소진화 개념과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건 예를 들자면 왜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태형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이 내 유전자가 바뀌어서 적혈구가 남 모양이 되는 거, 왜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대입 논술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그 나태형 적혈구 빈혈증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그 환자 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적은 편인데, 그게 이제, 그 열성 유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태형적혈구 빈혈증 인자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데, 그걸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간 정도예요. 병적으로 봐도. 요즘엔 중간이라고 봐요. 예전에 병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이것도 역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라고 보는데, 이 사람의 비율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질병은 어차피 안 좋은 쪽이니까 자꾸 도태돼서 좀 수가 주는데, 이러한 나태형적혈구 빈혈증 하나 가지고 있는 E형 접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E형 접합자의 비율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어떤 집단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 때문에 소진화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편은 소진화가 무조건 나와요. 예전에도 진화 쪽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했던 학교들도 소진화 파트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예 집단 유전이라는 개념을 써서 유전에다 아예 붙여서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근데 이제 일반 생물학책으로 기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전 파트에 나오지는 않고 진화 파트에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화로 분류되어 있어요. 예시인데요. 이게 경희대 시험 문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경희대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게 공개돼요. 시험 문제가 다 공개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감사하게도 공개를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디야, 문제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매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HAART라 해서 Highly Active Antiviral Therapy라고 해서, 요게 근데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일반 생물학에 있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의학편 시절에서는 이걸 칵테일요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칵테일요법. 즉, 여러 바이러스 약물을 합쳐서 쓰는 거야. 병용법이라고도 같이 쓴다. 병용 같이 쓴다는 개념이, 이거는 합쳐서 쓰니까. 저는 가끔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학이 원래 서양 약학이거든요. 한약은 서양 쪽에서는 약이라고 치지 않거든요. 근데 섞어서 쓰니까 똑같구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차이는 있죠. 비율을 모르는 게 한약이어서. 한약은 성분도 문제지만 비율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리학 쪽에서 보기엔, 서양 약학에서 보기에는 그거는 약이라고 보기 어렵지. 성분도 명확하지 않고 비율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 우리나라 요리하는 것처럼 소금을 조금 이렇게 한 조금 넣어주지. 한 조금이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인정은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좋은 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세포 그래서 HALT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HIV가 비세포를 공격하는 걸 차단하거나 변이를 줄이거나 역전사를 근데 공격을 차단한다. HIV는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나오면 저는 풀어드려요. 나오면 다 궁금하니까. T죠.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B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T라는 세포를 공격해요. 이제 눈여겨봐주세요. B하고 T는 바꿔치기 대상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틀리는 것이고, HIV의 변이를 줄여서 진화 속도를 느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변이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비드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감염자가 계속 있어서 그래요. 감염자가 있으면 변이체가 나와요. 무조건. 근데 감염을 못하게 만들고 증식을 못하게 만들면 변이가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항바이러스제의 목적이고요. 그런데 역전사 요소의 자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이게 안 돼요. 역전사 바이러스제가. 그래서 약을 여러 개를 합쳐서 쓰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걸 제가 다른 문제 중에서도 이걸 가져온 이유는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항생제, 뭐 어쩔 수 없네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뭐라 하지? 선험 공부 이상하다. 선행학습, 그렇지. 선행학습을 요구해. 환장하겠어. 내가 약을 안 배웠는데 그래서 약학을 가서 배우겠다는데 나도 약을 물어보면 그러니까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일반생물학에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생물학에 HIV 치료제로 마라비롭도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일반생물학제도 꼼꼼히 보면 꽤 많은 약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이 뭐 희한하게 막 구성특이해서 나오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약물들은 좀 외워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얘가 어느 학교냐? 얘가 단국대 30문항. 단국대 30문항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유전자, 분자생물학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세포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동물생리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구분해드린 게 뭐냐면, 이게 일반생물학 수준이다. 이건 전공서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전공서적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생물학 책은, 근데 정말 일반생물학 책이 좋아요. 근데 각 전공에서 굉장히 인정을 잘 받은 걸 모아놓은 게 일반생물학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공서적은 꼭 그게 정답이 아닌 것들도 실어놓을 수 있기는 해요. 논문을 갖고 실어놓는 게 일종의. 그래도 전공서적도 꽤 믿음직한 것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전공 지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생물의 화학 조성의 전공서적이 생화학이고, 세포와 생물의 전공서적이 세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유전과 분자생물학은 세포학 체계도 있고 생화학 체계도 있어요. 물론 분자생물학에는 별도의 체계도 있어요. 하지만 분자생물학 별도의 책은 잘 안 봐요. 그냥 세포학에 들어가 있는 분자생물학을 보시면 되고, 생화학에 들어가 있는 분자생물학을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추려지죠? 세포학 책 아니면 생화학 책 하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추가적으로. 그걸 저희도 준비를 하겠죠, 당연히. 이미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책이 딱 지정되는 건 아닌데, 대략 많이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 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감을 잡으라고. 그리고, 이제 원광대, 건양대, 대구 가톨릭대. 자, 그럼 저 앞에 있는 학교와 이 뒤에 있는 학교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연세 미래캠을 빼놓고는 앞에 있는 학교들이 꽤 짱짱한 학교들이다.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꿈의 학교들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요.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도 좋고, 그런 학교들이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학교들이 조금은 시험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정성보다는 정량을 좀 많이 보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건양대는 예과로 들어가거든요. 얘가 2학년인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시험이 그러면 당연히 좀 쉽겠지. 전 건양대 참 좋은데, 원광대도 그럼. 원광대도 이번에 정말 많이 뽑았죠. 10명 정도 가까이 뽑았는데 인원이 많이 나오면 꽤 많이 나와요. 여기도 시험 잘 보면 들어가요. 그리고 시험도 40문항인데요. 골고루 나와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원광대, 건양대 이 두 학교가 문항수를 보시면 40문항, 50문항. 와, 그런데 시간이 50분. 여기는 90분이니까 그건 괜찮은데 저기는 50분. 다시 말해서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된다. 거의 다 기억을 하면 학생들이 다 시간을 다 떴다는 말들을 늘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생물시험 문제는 1분에 한 문제. 늘 그렇게 연습해요. 1분 딱 주고 빨리 문제 풀어. 그러면 한 문제 또 딱 푸는 거죠.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달달 외우는 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 학교가 문항이 많은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20에서 25문항 정도.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야, 전공서적에 일반 생물학에 이렇게 공부 짠뜩 해갖고 갔는데 문제는 25문항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내가 공부하는 데서 비껴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문항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탄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다 더 쌓기 공부를 해야지. 아, 세포가 나오는데 난 세포만 해야지. 이랬다가는 이걸 못 맞출 수도 있어요. 20문장의 포커스가. 예를 들자면 생명계열에서요. 이제 고려대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의대도 나온다 그랬죠. 7문항이 주관식이에요. 7문항 주관식이면 아까 이 생명계열에서 어디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유전자나 세포나 여기가 많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동물생님 별로 안 나오고 원래 거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란 말이에요. 어느 학교나. 그런데 작년에 어땠는데요? 식물생리, 생태, 이게 한 문제씩 독립적으로 나왔어요. 7문항 중에서. 네, 이렇게 문항수가 적으면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골고루 준비한 친구야 괜찮겠지만, 아니 뭐 이 학교는 주로 세포하고 생화학이 나오는데, 특히나 시험 보기 전날에도 막 그것만 보고 갔다면 그 다음날 되게 당황하죠. 그런 경우가 생겨요. 문항수가 적을 땐 늘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구 가톨릭대는 객관식 15개랑 주관식 5개가 나와요. 근데 이 주관식 5개가 또 아주 파란만장하죠. 그 주관식 5개가 단순히 그냥 요런 요런 정도의 문제라면 감사한데요. 가나다라 채우기, 요게 이제 내분비거든요. 호르몬 분비. 뭐 이 정도만 나오면 감사한데, 데카는 지금 3년 전부터 공개를 안 해요. 그전엔 다 공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해요. 데카는.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뭐, 이 기관의 이름이 뭐냐? 가나다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공익수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데이터 분석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이 5개 문항에서. 그리고 3년 전에는 1번 문제가 꽃그림 그려놓고,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 이름 쓰기. 그게 1번으로 나오기도 하는 게 데카예요. 데카는 아주 신기하게도 25문항을 20문항을 출제하는데, 식생문증까지 다 나와요. 아주 환장하는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또 객관식이 신나게 또 이렇게 막 가신 게 뭐였냐면, 팔찌선다. 기역, 니은, 디귿. 그느드 선택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의 마지막에 답 없음까지 포함해요. 이거 환장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운이 좋으면 선지 하나 딱 지우면 착착착착 지워서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데카. 아이고. 어디 갔니, 전다. 데카. 그다음에 고신은 근데, 대부분 세포나 생화학이 좀 많이 나와요. 고신이. 그리고 인제대는 뭐 수학을 봐야 되니까. 사실 수학 잘하지 않으시면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뭐 참고하실 만한 거죠. 뭐 수학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는 저는 안 들었는데, 자기가 자신이 있다면, 저는 가끔 이제 아무래도 지원자가 좀 적으니까.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고하시고, 이제는. 그 다음에 연세, 계속 공과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하긴 해요. 전적대학이 공과 쪽이면 수학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물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연세 미래캠은 20문항인데 5개 주관식인데요. 세포학이랑 사람 발생학 딱 지정을 했어요. 사람 발생학 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에. 딱 그 책 하나만 달달달 외우면 돼요. 하지만 효율도 좀 고민해야죠. 왜냐면 그 사람 발생학의 시험 문제는 딱 이 학교밖에 못 써먹어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일단 이 문제는 데카고요. 데카 20문항의 경우를 봐도 전공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단백질 인산화, 세포내 골격, 제한 요소, 파지, 수축, 실험 이렇게 실험 같은 게 나와요. 또 여기는 이렇게 실험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캘리커 모양이. 그리고 이거는 예시 문장인데 뭐 세포 연접도 뭐 코에신, 오클리든 클라우딘 있죠. 여기서 오클리든 클라우딘이라는 요 단어가 전공서적에 있는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션은 연접이라는 단어는 간극 연접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일반 생활학책에도 있어요. 그런데 접착 연접이 오클리든이나 클라우딘 틀렸어요. 아무튼 틀린 건데 오클리든이나 클라우딘은 밀착 연접, 밀착. 이 틀린 거고요. 위에 거는 코이신도 틀렸는데요. 간극 연접을 연결하는 단백질은 커넥신이거든요. 커넥션에서 온다는 커넥신. 그래서 헤미데스모좀은 기저막과 세포 연결하는 디귿만 답인데요. 기억리는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전공 레벨이라고. 세포학에서 쓰는 용어들이라고. 그러니까 세포 레벨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50문항이니까 건양대겠죠? 자, 건양대를 보시면 건양대는 에코 일단 좀 지워놓고 자 전공보다 어디가 많아요? 일반 생물학이 많죠.
아, 권양대는 일반 생물학이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포션을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하나하나 다 보시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거고, 동물생리하고 진화 다양성 정도까지만, 즉 식생분지는 없죠. 권양대 식생분지는 안 나와요. 권양대가. 그러니까 보시면 주로 생물의 화학, 그리고 세포, 그리고 유전과 분자 생물학, 그리고 동물 생리가 주로 많이 나오고, 진화는 가끔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소진화의 집단 유전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 생물의 다양성 파트인데, 저희가 세균에 대한 그러니까 세균이나 요 근래 약대가 꽂힌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생물은 우리가 분야를 따질 때 다양성에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그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쪽 영역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생포자가 세균이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게 출제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신문항에서 이게 데카다. 이게 데카예요. 예. 그래서 데카는 이렇게 호르몬, 보세요. 식물생리도 나오죠. 균근, 이것도 식물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고사리 생활사, 난데없이. 의대인데, 난데없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물론 데카는 이번에 약대랑 의대랑 같은 시험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카가 좀 영향을 받았죠. 약하게 영향을 받아서 약물 이름도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전공하고 일반하고 다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보이죠. 마이크로플라즈마가 여기 있습니다만 식물생리나 진화나 이런 쪽들은 대부분이 일반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일반 레벨에서. 죄송합니다. 제품도 꺼놓는다고 또 눌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세 미래캠인데요. 연세 미래캠은 여기까지 세포 영역인데, 세포도 이렇게 봐요. 생물의 화학이 있고, 세포 구조가 있고, 세포막, 물질 대사, 요게 생화학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생화학에 해당이 되는 두 파트와 세포 고유의 얘기들, 그리고 세포 보유한 건 뭐니 해도 세포 분열, 그리고 분자 생물학 파트,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세포학이란 전공 서적이. 세포학 전공 서적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분야가. 그리고 기타 바이러스를 여기다 넣는데, 그러니까 이 분야와 이제 사람 발생학 파트가 들어가는데, 사람 발생학은 대부분 기형 원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서 참 못 외우면 방법이 없죠. 아무래도 결함이나 병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의학이잖아요. 의학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사람을 공부할 때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 아유, 죄송합니다. 야, 나 사라져.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문제. 그러니까 28문제 중에서, 이게 원래 주관식에 들어가서 문항수가 좀 애매해요. 뭐 27, 20개 딱 떨어져서 25, 딱 떨어져서 30개 이게 아니고, 어떨 때 27, 뭐 어떨 때 26, 28막이에요. 그랬을 때 한 반 정도 여기서 나오는 건, 그러니까 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 발생학이 나와요. 나머지 세포가 나오고. 그런데 초기에는 생물 평균이 막 4, 50 그랬대요. 원래 저희 편입 문제는 평균이 보통은 70은 당연히 넘어가거든요. 다들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고신대가 재작년에 3명 뽑을 때 170명이 갔는데, 고시대는 아침에 시험 보고 오후에 면접 봐요. 하루에 다 해요. 근데 아침에 시험 봤을 때 170명 중에 4명이가 탈락되고 다 면접을 봤대요. 다 면접을. 그러니까 그 정도 필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이 되게 높은 편인데, 이 학교는 아니에요. 이 학교는 평균이 높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발생학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다 같이 하지 말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틀리면 되잖아. 그래서 평균이 막 40점, 50점 확 내려갔거든. 이걸 그냥 다 포기해버리니까. 근데 이젠 이걸 공부하시네? 그래서 올라가요, 지금 평균이. 왜냐면 이 학교가 좀 연속해서 6명, 7명 이렇게 연달아 한 2년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좀 생기잖아요. 인원수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쪽을 집중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올라갑니다, 이제 평균이. 그래서 저랑 가끔 그러는데, 다 같이 하지 말자. 다 같이 포기하자. 막 꼬시는데, 꼬시는 게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28개 중에 11개 정도가 여기서 출제되는 거고요. 이런 거죠. 터너증후군처럼.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 발생학 중에 반은 맞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생학 공부를 하긴 하잖아요. 일반생물학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반은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뭐, 다운증후군도 나오고, 터너증후군도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 하는데, 예를 들자면 통압뇌증.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리고 이 책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이 책 읽으면 되게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순환글을 써요. 앞에 용어를. 통합뇌증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한자로 쓰면 뭐 총이니까 총, 앞이니까 전, 뭐 두증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쓰죠, 우리 예전에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순환글을 써요. 그래서 환상근이 아니라 둘레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조금 힘든 점이 좀 생겨요. 저 같아도 아는 단어인데도 모르는 단어가 돼버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원어 공부가 필요하죠. 원어를 공부하면 되죠. 원어를 써서 나오니까. 옆에는 원어가 반드시 나와요. 수의편 참고로 해드릴게요. 수의편은 강원, 경북, 충남, 경상, 전북, 제주 정도를 제가 한번 나와봤는데, 강원 정도가 학교가 좀 가장 무난한데, 강원은 이번에 수의대랑 약대랑 같은 시험지를 봤죠.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거의 문항수는 비슷한데요. 충북만 수의학 개론을 보고 나머지는 수의학 개론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수의학 상식이 한두 개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보통은 그냥 일반 생물학이랑 그래도 조금 수의학이 깊게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의학이랑 비슷해. 의학이랑 비슷한데 의학보다는 그러니까 생화학이라던가 이런 데보다 조금 덜 나오고 생리학이 조금 더 깊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고 제주대는 영문이 반드시 나와요. 영어로 답을 해야 되는 영어 용어를. 요게 수의에서 경상수의, 경상대 수의고 경상수의를 보시면 여기도 전공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보이죠. 하지만 이 전공 공부가 의학학계처럼 아주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분류상 좀 이렇게 해드린 거고, 그리고 식물이나 진학까지 아주 골고루, 경상은 아주 골고루 나오는 경우에 경상수의나 강원대는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 식생물질까지 모두 포함해서.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식생 문제는 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25개 정도 나온 학교들은. 약학을 좀 해드릴 텐데요. 약학은 계명, 우성, 경성, 삼육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우석대를 빼놓고는 우석대랑 그 다음에 작년에 원강이 또 같은 걸로 봤죠. 시험지 하나로. 수의학하고 약하고 그냥 하나로 봐요. 예. 그게 또 40문항일 거고, 그거 빼놓고는 거의 다 20에서 25문항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되게 짧게 줘요. 이렇게 경성약대도 생물이랑 화학이 동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40문제인데 45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물론 이렇게 25문항에 50분씩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25문항이 이게 강원수의대. 강원수인데요. 그러니까 강원이 여기가 수의랑 약학이랑 같은 시험지면 이건 작년 거예요. 작년 걸 분석을 한 건데 25문항이 나왔는데 보시면 진화, 식물, 생태 아주 골고루 여기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온 25문항이니까 골고루 나오는구나. 그런데 전공보다는 다 일반 생물학 쪽이죠. 그러니까 강원이나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일반 생물학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약학이어도. 약학하고 수학하고 같이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요. 그게 강원이랑 어디가 그럴까요? 강원하고 대카도 전분야, 강원도 전분야가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계명대가 얘가 계명대 25문항. 이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전공 분야가 좀 이렇게 출제되는 성향이 보이시죠? 뭐 세포나 분자생물학, 동물생리까지가 이렇게 빈혈 같은 게 집중돼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여기서는 뭐 대장균, 마이코플라즈마, 바이러스, 유전체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요. 저희가 다양성 파트로.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성향, 그러니까 병원체, 약물, 약물은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은 사실 2000년대 말에 의학학 편입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직전에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짜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가 스물스물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동안 저도 이제 뺐죠. 이제 안 나와나 봐 이런 걸. 워낙 문제 낼 게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학 때문에 좀 부활하는 분위기예요. 다시 그렇게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뭐 여기도 보면 광우병의 원인병원체라던가 이거는 우석대예요. 우석대는 사실 40문제들 다 복원이 안 돼서 24문항만 보여드릴 텐데요. 광우병의 원인병원체 진짜 오래간만에 나죠. 우리 의편입이나 생명계란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제 초기 한 2000년대 나오고 말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부활을 해서 나왔네요. 뭐 세균의 특징이나 생태도 있고요. 여기도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전공서적에서 정말 놀라운 게 뭐였냐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눈 질환, 자가면역 질환, 난리 났죠? 갑자기 질환이 집중해서, 그러니까 의편도 이렇게는 안 내놓고, 요즘에 안 내거든요, 분위기가. 오히려 약편이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환에 되게 집중돼요. 근데 이 질환 공부는 의편도 해주는 게 좋은 게 면접할 때 되게 좋아요. 질환 공부를 해두면.
그래서 질환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 몇 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암 질환은 전공에서도 좀 보기 좀 드문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껴서 맞출 수는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그 질환이 좀 많이 특징적으로 나온 게 우석대. 우석대가 좀 그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약학이 이제 작년에 사실은 편입이 시작이 된 건데요. 피트가 끝나고 나서. 그랬을 때 약학은 보통은요, 세포학이나 생화학이 많이 나오거든요. 생략보다는 보통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전에 약학 편입을 보면. 물론 덕성여대가 예전에 한번 생략으로 도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면 생략이 좀 더 강해요. 오히려 약학이나 이런 거는 화학에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화학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생물 쪽에서는 오히려 생략이 더 많이 나오는, 질병이 많이 나오고 또 병원체가 많이 나오는 게 좀 특성으로 보여요. 그게 계명도 그랬고 동독도 그렇고 삼육도 그래요. 예. 삼육, 예, 다 그런 특성이 좀 보이고, 특히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석형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이죠. 자, 그래서 좀 문항 분석을 좀 해드려 봤는데, 실제 문제는 좀 더 많이 다듬어야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들 이렇게 시험들을 많이 보시니까 더 기억하기가 좀 까칠해서 그런지 주제들은 좀 그래도 많이 좀 복원이 된 편인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제가 다 그래서 거기다 채워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 문제를 좀 나중에 복원해서 또 좀 보게 될 텐데, 기출 문제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반복되는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떻게 대안을 짤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서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어서 서류까지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1차를 보통 3배수 정도 뽑고 나서 면접을 보기도 하니까요. 면접까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의 과정이 12월에 끝나는데 1월까지도 면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련을 해도, 지금 뭐 면접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죠. 특히 한림대나 관동대, 가톨릭 관동대죠. 이제는 가톨릭 관동은 서류로만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에 자신이 있다면 일단 이런 데는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거 외엔 이거는 일이 할 게 없어, 사실 여기는. 근데 나머지 이제 필기시험에 집중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그러면 잘 보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면, 잘 외워야 돼요, 솔직히. 예, 정말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걸 다 외우지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떠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떠올리면 까먹어요. 저는 우리 애들 키웠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게 제일 미안하거든요. 애들을 잘하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기억이, 그죠? 뭐, 그렇다고 제가 바쁘다고 함께 안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같이 하려고 뭔가를 하고 많이 지내왔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한테도 왜 나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가 생각이 안 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가끔 사진 정리는 좀 하니? 그럼 제가 사진 정리를 10년에 한 번씩 해요. 사진 찍어만 놓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복습을 안 해서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 키우는 것도 복습을 해야지. 사진도 자꾸 보고 너가 이랬어 라고 하고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 애들 옷도 좀 정리해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너는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까먹지. 심지어는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인데도 복습을 안 하면 까먹더라고요. 하물며 생물 지식이야. 돌아서면 까먹죠. 돌아서면. 예전에 미피트 시절엔, 지금 미트는 남아있습니다만 8월이 시험이잖아요. 면접이 12월이거든요. 면접하려고 딱 나타나면요. 어쩜 그래서 수증기처럼 사라지는지. 학생들이 휘발성 지식이라 그래요. 선생님,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강제로 많이 외워서 그래요, 우리가. 1년 안에 이렇게 많이 외우는 거 정말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왜냐면 생물학에서 일반 생물학은 1학년 때 배우진데,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죠. 일반 생물학을 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포학이랑 생화학이랑 인체생리학까지 한다면, 적어도 정말, 대학 1, 2년에 배웠던 걸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대학 공부할 때 누가 그렇게 해요? 중간고사 끝나면, 그죠?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사라지고, 이제 기말 준비하자? 그럼 이제 중간 접어놓고 없어지고, 이제 기말만 준비하잖아? 그런 게 대학 생활인데. 근데 어느 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거지. 편의생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의대는 물론 들어가면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의대 공부 방식이에요. 저 오라버니가 의사고, 저는 이제 생물학 박사입니다만, 오라버니하고 저하고의 공부 자세가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만화책을 좋아하거든요. 둘 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만화책을 참 좋아했는데,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을 딱 보면, 와인에 대한 얘기, 와인 참 하다가 그래서 와인의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되게 재밌어서 읽어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와인에 대한 그냥 감성만 남아요. 그랬어. 뭐 이런 거 남는데, 저희 오빠는 더 다 외워요, 와인을. 책 한 권을 보고 나면. 그게 의대인 사람의 특성이에요. 잘 외워요. 보면 그냥 잘 외워요. 근데 저는 무턱대고 절대 못 외워요. 앞뒤 말이 안 맞으면 못 외워요. 이게 왜 외워, 이거를, 왜. 그러니까, 이 와인이랑,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지, 따따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생명 계열 쪽에서 좀 솔직히 말해서 논문도 좀 쓰고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당부의 얘기를 하죠. 의대 공부는 그거 아니라고. 의대 공부는 그렇게 따지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왜? 할 게 더 많다고. 뼈만 해도 220개라고요. 뼈 이름만 220개. 근데 뼈 이름에 이유가 어딨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 뼈 이름은 이거야. 이게 그렇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뒤져? 아킬레스. 이런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 방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약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의학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잘 외우시더라고. 이제 제가 약대도 보내봤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약대 시험 보고 이러려면 이만큼씩 그 약 이름들을 묶어서 만들어요. 종류들을. 그걸 다 통째로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 친구들이 의대를 또 좀 그 시험에 맞더라고요. 공부 형식이. 공부하던 흐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시험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시험이 원하는 인재상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누가 많이 외우나? 이거. 일반 생물학의 주요 용어가 2,500단어예요. 캠벨이 가지고 있는, 캠벨의 저 뒤에 글로서리가 2,500단어거든요. 정말 단어 암기죠. 생물은 용어 싸움이니까. 말 그대로 200개의 뼈를 외우듯이. 200개의 뼈는요, 골학이라 그래서 예전에 미트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의대 가기 전에 OT를 가요, 3박 4일로. 가서 뼈 220개 외워요. 그걸 골학이라 그래서, 선생님 골학하고 하세요. 내가 무슨 골학을 함께, 골학이 뭐야? 그랬더니 그게 골학을 쓰라는 거야, 골학. 뼈를 했다고. 뼈를 한 거를 학생들이 골학 해서 골학? 그 MT? 이러니까 이제 골학, MT는 상상도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의약학 계열의 공부가 다 그래. 약대도 마찬가지죠. 약물의 이름들이 기원이 있는 게 어딨어요,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기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의약학 계열, 의약학, 너 빼먹으면 또 서운하니까 수의학, 또 빼먹으면 서운하니까 한의학. 모두 다 이 계열은 어마어마하게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가 생리학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러면 생리학에서 깜짝 놀라는 게 처음에 위, 소장, 대장 이런 거 할 때は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혈관 들어가고 호흡 끝나고 면역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죠.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세포의 종류가 270종이에요. 사람 세포의 종류가 270종. 그럼 기본적으로 270종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분류를 하죠. 우리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보려면 나는 열심히 외워야 되는구나. 근데 열심히 외울 때 필요한 건 뭐냐? 그냥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과 끈기예요. 왜 끈기가 필요하면요. 까먹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까먹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랑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주말을 지나고 와서 또 까먹었죠,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거. 그리고 3월에 공부했다가 이제 4월 가정 들어가죠. 3월 거 다 까먹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봐야지 뭐. 그거를 지치지 않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반복을 저는 또 이게 인간의 뇌를 이해해야 되잖아. 우린 결국 인간의 뇌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균형이나 이런 걸 잘 잡죠. 그러니까 뭘 봐요? 실기시험을 보죠. 근데 우리는 왜 필기시험을 봐요? 우린 대뇌 시험 보는 거예요, 대뇌. 대뇌 해마 능력, 암기 능력. 그래도 그 암기는 뭔지 아세요? 서술형 암기. 설명할 수 있는 암기력. 이런 걸 테스트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또 전제로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의 뇌의 이해와 암기를 테스트 받는데 우리 뇌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뇌가 처음에 뭔가 이상한 단어가 들리면 문을 닫아요. 야, 이거 모르겠다. 일단 모르면 무서워요.
동물은 그게 공포가 좀 있어서 모르면 무서운 거고 무서운 거면 피하자예요. 공격하자 이게 아니고요. 피하자예요. 하지 말자. 그래서 뇌가 다쳐버리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넣어도 들어도. 그냥 내 뚜껑 열고 이렇게 그냥 넣어봐. 잠깐 이렇게 넣어놔봐. 넣어보면 써먹으면서 이게 다시 다져지는 거다. 사실 의대가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죠. 책을 그냥 통째로 외우고 나중에 어디서 써먹어요? 환자한테 써먹는 거죠. 저희 남편이 한번 이석증이 생긴 적이 있는데 아침에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내가 누울 수가 없어. 근데 보통 이석증은 일어날 줄 못하는데 저희 남편은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있더라고요, 밤새. 누우면 다 토하고. 그래서 저를 이제 새벽에 깨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응급실을 간 거죠. 근데 응급실을 갔는데 이 사람이 접수를 다 하더라고요. 접수를 다 할 때 저 옆에 앉아서, 대뇌는 정상이군, 속으로. 저 접수를 자기가 다 하니까. 그래서 접수하는 건 사실은 자기 전화번호, 자기 이름,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속으로 내가, 이거는 대뇌 이상은 아닌데? 왜 어지럽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레지던트가 왔어요. 그 레지던트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레지던트가 아주 레지던트가 고지식하게 생겼더라고,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게 이 사람을 앉혀놓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속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뭘 하나게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룰아웃을 하는 거야. 일단, 이 병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 병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보여요. 이 친구한테는. 레지던트 한 1, 2년 차 돼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이석증이 이제 판정이 됐죠. 이거 이석증이라고. 근데 정말 재밌게도요. 앉혀놓고 뒤로 몇 번 확 제끼는 거 4번 해서 가라앉혔어요, 돌을. 좀 경미했었죠,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으면 입원을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갑자기 확 뒤로 제끼더라고요. 갑자기 뒤로 확 제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가라앉기도 한대요, 경미하면. 다행히 우리는 그날 아침에 다시 퇴원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쫙 차트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게 나은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일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의학을 하고, 인공지능이 법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근데 의학과 법학을 결코 인공지능한테 양보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AI한테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할까요? 못 믿죠, 우리는. 그리고 사람 라포 얘기하잖아요, 라포? 응? 그 라포 위에 뭐가 들어가요?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적을 바라면서 같이 노력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로만 따지면 그 시도를 하겠냐고요. 이게 살아날 확률이 1%인데, 어쩌다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냐.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55%다, 51%다, 51%, 반을 주고 반을 산다는 얘기야. 그럼 하겠냐고. 한다고, 인간은. 그리고 의사하고의 신뢰가 생기면 한다고요, 그 도전을. 근데 아무래도 AI는 아직은 힘들겠죠, 아직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그래도 기본은 비슷한 아이템은 있는 거죠. 많이 외워서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울 때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데 똑같은 자극은 안 들어갈 거고 처음 자극은 무서울 거고 그러니까 처음 자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당연히 모르는 거지 뭐 일단 넣어놔 보자. 일단 넣어놔 보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할 때는 좀 형식을 바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을 하면 기초는 이제 생물을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출발을 해요. 그리고 기본 이론이 정말 핵심 이론이에요. 저는 이 기본 이론 때 뭐 하냐면 아까 본 인체생리, 동물생리랑 생화학이랑 분자생물학, 세포생화학이랑 분자생물학 딱 주요 분출 영역만 해요. 즉 식생분진이 빠지죠. 이 부분만 한 다음에 기본 분포를 해요. 이 600제가 넘어요. 문항수로 승부해. 저는 왜냐면 문제로 외우자예요. 솔직히. 나중에 의대 시험 보고 약대 시험 볼 때도 문제 외워서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재만 614문항을 갖고 있고요. 교재만. 매주 테스트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거의 1000문항 다루시게 될 거예요. 한 번 다루면 한 1000개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문제예요? 1분에 하나 풀 정도의 문제라고 똑딱똑딱. 편입형이 그러니까. 기본 편입형. 여기까지 진행해서 제 목표는 연고대 편입에서는 70점 이상을 받는 거고요. 의학학에서는 6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차곡차곡 자신의 점수를 쌓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물 지식을 쌓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작전을 좀 짜보자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짜본 거예요. 이왕이면 공부했으면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더 드리고 싶어요. 80점, 70점 드리고 싶은데 제가 70점, 60점으로 드린 이유는 저희가 한 문제가 있는데 2개는 기본으로 풀리는데 하나가 안 풀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억지로 집어넣으면 80점, 70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70점, 60점 정도 여기서 커버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고득점이잖아요. 문제는 70점이 넘어가면 1차가 좀 간당간당하거든. 연고대 계열에서. 그러니까 80점은 넘어야 되거든.
연고대 계열에서도. 의학학 계열에서도 60점이면 아니죠. 70점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고득점이지 합격을 하기 위한 위해서는 그래도 심화 이론을 좀 하셔야죠. 그리고 식생분진까지 약간 커버를 하는데, 이 식생분진, 그러니까 여기 심화 이론은, 이 이론은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다만 거기에 식생분진이 한번 들어가서 이론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식생분진이 들어가냐면 아까 보셨죠? 전 분야가 나오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들이 대부분은 정량적 학교란 말이에요. 도전을 해봐야 되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식생분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식생분진 파트가 식물생태 진화 분류가 좋은 점은 딱 일반 생물학 수준이 나와요. 더 깊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편이죠.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 조금씩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생명계열이랑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요. 의학학 계열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일명 심화 플러스라고 해서, 이때 세포생화, 이때 인체생리학. 근데 저도 따로 막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참 그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긴 것 같아도, 뭐 하루 종일 생물만 할 수가 없잖아. 뭐 주 6회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주 1회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쓰는 제 교재 책이 있다만 해요, 두께가. 여기에 문제랑 이론 요약이랑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막 문제를 때려 넣은 거죠. 여기 특히 미피트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임용고시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전공 지식들이 시험화된 것이 그들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좀 넘어오거든요. 저희 쪽 시험 문제. 그래서 그거를 요약을 해서 문제집이랑, 그 대신 문제랑 이론이랑 같이 풀어요. 왜냐면 심화 이론은 더 안 외워지거든요. 왜냐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엮기도 힘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생물학적 지식이 약간 엮여져야, 앞뒤가 좀 맞아야 저는 좀 이해가 되고 좀 외워지는 편이라 제 스타일이 좀 그런데, 근데 솔직히 심화 지식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세포가 수가 늘어나는 걸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런 세포 분열이 신호에 매우 의존적인데요. 그 세포부를 분열하라라고 하는 신호가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성장인자예요. 성장인자가 오면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그 성장인자를 세포가 받아들이면 그 성장인자라는 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막에 그 성장인자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 그래서 수용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수용체 단백질이 막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다른 단백질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신호 전달계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신호 전달계를 릴레이를 외워요. 릴레이 말 그대로 릴레이.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계주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주 할 때 뭐 선수들 이름 다 못 외우는데 여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 라스, 라프, MEK, ERK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순서를 외우는데 왜 라스 다음에 라프인지 알아? 이거는 아니거든요. 뭐 생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냥 정말 되게 많이 외워야 되더라고요. 전공들은. 그래서 그걸 외우게 하는 방법이 문제풀이를 무조건 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라도 풀면 한 번 더 그 자극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제집이랑 같이 진행해요, 여기는. 여기서 세포생화학, 여기가 인체생리학 일주일에 한 번 추가하는 건데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율학습을 조금 많이 하시기에 제가 유도하기는 해요. 그런 파트고, 전 기출을 이제 9월에 빨리 땡겼어요. 기출이 워낙 많이 쌓여있어서 빨리 보자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여기 단원별 문제풀이도 관연도 기출이에요. 예전도 기출을 이제 단원별로 뜯어서, 이건 단원별로 뜯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요거는 회차별인데요. 학교별로 회차별로. 이거는 전 분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약간 학교별로도 저는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뭐 또 요즘 또 뭐 학교에서 말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회차는 좀 섞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또 그대로 노출을 또 하면 그래서 뭐 제자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떤 회차별, 그러니까 한 회로 보죠. 다만 이제 2022년이나 2023년에 좀 섞어서 이제 만들긴 할 건데 그 학교 걸로 섞기를 할 거예요. 제가 다른 학교 말고 학교별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략을 짜는 이유는 사실 연고 중2도 학교마다 성향이 되게 다른 것처럼 약학, 수의학, 의학이 다 학교마다 되게 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걸 미리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공통 분야가 있고 매번 빈출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까지 쌓는 거예요. 빈출 영역을 여기까지 쌓고 학교별로 이제 전략을 쌓는 건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제 학교별로 이 학교가 요즘에 이 학교가 난데없이 아까 그 광우병의 원인 병원치가 프리온이라는 녀석인데 프리온은 이제 아무도 안 내요 시험 문제를. 갑자기 그 학교가 갑자기 한 번 더 낸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학교 저 학교를 대비할 때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별로 전략을 저는 이때부터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까지는 좀 공통으로 좀 공부를 해오시다가 9월 뭐 좀 10월도 괜찮은데 그 하반기부터는 슬슬 이제 자기가
학교를 살짝 이제 좀 감을 잡는 거죠. 한 요 정도 학교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조금씩 그 학교에 맞춤 공부가 조금씩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눈치를 보는 이유는 아직 전형이 발표가 안 됐을 거야. 이 학교가 좀 빨리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인원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편입이 가장 힘든 점이거든요. 열심히 연습 일으키면 준비해 사람 발생 막 공부했는데, 올해 안 뽑는데. 뭐 예전에 보통 믿었던 학교가 데카도 그랬고,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거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형이 하필이면 뒤에 나와요. 뒤에 아주 늦으면 11월, 10월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2월 셋째 주로 아예 거의 못이 박혀 있거든요. 시험 보는 날짜까지도. 그러면 정말 떼큐인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학교를 일단 전체를 다 봐. 왜냐면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공통 시험 문제 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코플라즈마를 아주 꽂혔어, 그냥. 작년에 약대 4군데서 나왔어요. 마이코플라즈마가. 너 웬일이니? 이랬어요. 그래서, 공통도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준비를 한 다음에 조금씩 이제 학교를 추리는 거야. 11월쯤 가면 거의 잡혀야지. 이제 내가 이 학교를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그 학교 맞춤을 갔으면 좋겠고, 진짜 맞춤은 1월이에요. 저는 1월에 그러니까 직전 특강을 꼭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1월에.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12월에 끝나는데, 의학편은 생명계라면 그때 다 끝나는데, 의학편은 1월에 주로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1월 첫 주에 시험 보는 학교는 좀 덜하고, 경희대하고 단대가 12월 말에 있어요. 요건 그래도 비교적 앞에 있어요. 경희대하고 단대는. 근데 나머지 학교들, 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들은 거의 1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월 초쯤에 집중해서 학교별로 좀 모아서 공부를 하고, 이때 이제 그런 걸 해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이 학교가 냈던 항생제들 모으고, 항암제들 모으고, 저는 또 예전 기출도 있으니까, 거기서 바이러스도 좀 모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쪽지를 만드는 거지.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울 거. 그런 거를 이제 뒤에 만드는 게 한 가지 여러분들의 공부 순서예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7, 8, 90까지는 공통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편부터는 학교들 약간 전략을 좀 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의학편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화목일 보통 저는 일주일에 진행되고, 금요일은 특강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러스 1, 심화 플러스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필수세포 생물학이 세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쿠퍼 세포학도 있거든요. 의대가 쿠퍼도 많이 봐요. 그런데, 쿠퍼나 혹은 필수세포 생물학 둘 중에 한 권 정도 저는 세포학을 추천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저도 이게 유학정리에서 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권 정도를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책을 가장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거 아니면 쿠퍼 세포학. 그러니까 생화학보다는. 생화학도 좋은데, 세포학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생화학을 따로 막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문제 푸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딴 것보다도 마무리해 드릴 게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를 보통 여러분들의 실력 확인 되게 중요하죠. 나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특히 지금 이제 제가 이번 달에도 기본 문풀이 들어가는데요. 지난달에 기본 과정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기본 문풀 과정이 하나 있고, 또 신규반을 위해서 아직은 이제 시작반들이 좀 있어서 기본반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생물 전공자라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이론을 총괄 정리를 하기를 추천하거든요. 의학학 계열도. 왜냐면 여러분들 지식들이 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뭉쳐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기본 문풀을 적어도 기본 문풀을 해서 편입이 이런 문제구나. 그리고 이건 다 맞춰야 돼요. 솔직히 기본 문풀은 다 맞춰야 돼. 내가 이건 다 맞춰야 일단은 6, 70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구나. 그걸 딱 볼 수 있는 게 저는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공자들이라면 기본 문풀부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추천이에요. 기본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기본하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 문풀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도 뭔가 시험을 도전하고 싶으면 항상 기출부터 다운로드 받아 무조건 풀어봐요. 무조건 뭘 풀 수 있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일단 문제풀이를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본을 한 번 더 공부를 할지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을 들어갈지를 결정하기를 추천하고요. 문제풀이 할 때요. 저 문제집이 614문항을 갖고 있는데 그럼 제가 그걸 다 푸느냐? 시간이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유형별로 주제별로 문제를 또 묶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그잼플처럼 제가 풀고 나머지 2개 여러분들이 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려고 제가 문제를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풀긴 진짜 어렵죠. 근데 앞에는 무조건 제가 한번 푸는 걸 보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논리가 있어요. 그 문제를 접근하는 논리. 그 논리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푸느냐.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있어요. 특히나 생물은 말로 푸는 문제거든요. 이론도 되게 그러니까 용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말투를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또 제가 생물학적 뇌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앞에서 막 되게 신나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왜 재밌지? 이러면 안 돼요. 재밌어 해야 돼. 그래야 그 문제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 아이, 그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선생님들 맨날 여기서 말장난을 할 거야.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 없고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논리가 나는 재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재미없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재밌어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쓸개즙이 나오면 딱 느낌이 오죠. 아예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없어. 그리고 쓸개즙은 간이 만들거든요. 쓸개서 안 만들고. 그것도 많이 나오죠, 예전에. 공식 말장난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요. 생물은 어디서 말장난을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세포하고 T세포는 무조건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그런 요령을 미리 좀 이렇게 배워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 시험을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수능 문제들도 풀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능 대입 문제들이 몇 개 유형이 원광대에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또 좀 꽂혀가지고 열심히 좀 풀어보고 있어요. 아주 환장하겠죠. 킬러 문제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풀어? 이 시간 안에. 근데 푼대요. 어떻게? 그것만 100문제 풀면. 저도 그것도 2-3개 푸니까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유형이. 푸는 형식이. 근데 은근히 그래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식 추론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한번 배우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즉 문제풀이도 한 번은 꼭 수강을 하는 게 맞다. 자기 혼자 이렇게 자율 테스트만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의학편을 한번 분석을 해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의편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의편이랑 그때는 한의편이랑 또 이렇게 한번 묶어서 다음 달에는 또 한번 특강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